사과 아저씨 초보 농부 시절에 과원 조성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후회한 점이 2가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뭐죠? 이 과원이 조성 12년 차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과원을 조성하면서 지식이 좀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는 대로 했는데 나중에 심고 보니까요, 후회되는 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특히 2가지가 엄청나게 후회가 됐어요. 지금까지요, 두고 후회돼요. 네. 그래서 사과 나무를 심을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 오늘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제가 사과 나무를 심으려고 이렇게 준비 중이죠. 그런데 봄에 이 지주를 다 뽑아야 돼요. 여기 있는 거를. 그러면 지금 여기 지주 있는 대로 여기 중간에 심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왜 뽑아야 되냐 하면은 여기에 그루터기가 있어요. 제가 이걸 다 대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주를 안 뽑고 여기에 심을 경우에는 이 그루터기를 다 제거를 해야 돼요. 그냥 이 옆에 심거나 이 그루터기 일부만 제거하면요, 나무 뿌리가 썩으면서 가스가 나와요. 그러면은 다시 심은 나무들이 잘 자라지를 않습니다. 잘 죽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에 심는다고 해도 포크레인으로 이 뿌리를요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를 세팅을 새로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지금 몇 골을 완전히 제가 나무를 다 제거했거든요. 이게 폭이 4m, 그리고 이 나무는 2m에 4 곱하기 2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기 가장자리거든요. 가장자리인데 이 가장자리 가깝게 나무를 심었어요. 자, 여기 보면은 SS기가 일로 다닐 수 있죠. 일로 다니게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쪽으로는 SS기가 못 다녀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방제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나무가 유목일 때는요 방제가 그런 데 돼요. 나무가 커버리면은 이 나무 주간에 받치고 나무 과일에 받치고 해가지고 반대 방향에는 약이 제대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반대 방향에는 병충해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해요. 대표적인 게 거름병이거든요. 사과에 점이 박히고 검어져요. 그리고 탄저병이 많이 발생하고 견문이 썩은 병, 해충도 많이 서식해요. 그런데다가 이쪽에 반대 방향에 있는 사과는 사과 색깔이 거무틱틱해서 상품성이 떨어져 가지고 팔 수 있는 사과가 거의 없어요.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죠. 아니 그러면은 SS기로 치지 말고 여기 가장자리는 약대로 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과원 규모가 적으면은 이런 식으로 제식해가 약대로 쳐도 되거든요. 그런데 과원 규모가 아마 몇천 평 정도 되면요 1년에 약을 최소 10-서너 번 치는데 칠 때마다 약대로 치면요 너무 비효율적이고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대로는 치지 않거든요. 약대로 안 치고 SS기로 치려는 사람들은 필히 제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를 들어서 귀농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사과를 1500평만 심기 때문에 땅 한 평이라도 아깝다. 그러니까 여기 가장자리에 바짝 붙여서 나무를 심겠다, 이럴 수가 있죠. 네.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1500평을 계속 고수하시는 분은 그렇게 심으셔도 돼요. 그리고 약대로 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젊은 분들은 처음에는 1500평에서 사과 농사를 시작해도 점점 과원 규모를 늘려갈 수가 있죠. 그러면 과원 면적이 점점 넓어져요. 그럴 때는 약대로 약을 못 치거든요. SS기로 약을 쳐야 돼요. 그러면은 그때는요 이렇게 과원을 조성해 놓으면요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면적을 앞으로 늘려잡겠다는 분들은 처음 조성할 때 반드시 가장자리 열 제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럼 사과 아저씨처럼 이렇게 실수하시는 농부가 많나요? 아, 많죠. 왜냐하면은 우리 사람들은 다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땅 한 평이라도 아깝죠. 그래서 최대한 사과나무를 많이 심기 위해서 이렇게 가장자리에 바짝 붙여 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심어 놓으면요 일단은 이 가장자리 이쪽 사과는요 상품성이 있는 사과가 거의 없어요. 손으로 방제하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SS기로 방제할 때는요 정말 이렇게 심으면 안 돼요. 제가 정말로 후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심을 때는 여기에 있는 지주를 전부 다 뽑아내요. 뽑아내서 이걸 전부 이쪽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지주는 이쯤 와서 여기 다 심을 거예요. 여기 포크레인 작업을 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쪽 오른쪽으로 SS기가 다닐 수 있도록 여기 지주를 전부 재배치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작업이 남아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중요한 거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뭐 그냥
그런 식으로 심었어요. 그러니까 뭐 생각 없이 심은 거지요. 네. 네. 처음에 제대로 심었으면 지금 지주 작업은 새로 할 필요가 없죠. 이 그루터기만 제거하고 여기에 심으면 돼요. 그런데 처음에 지주 작업을 잘못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지주 작업을 전부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또 인력을 사서 인건비 들여서 시간 들여서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 포크레인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작업을 또 많이 해야 돼요. 네. 여기는 저희 과수원 산 쪽 부근인데 여기도 SS기가 못 간다고 예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나무 다 제거했죠. 여기도 시나노 골드 심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배식을 잘못했죠. 여기 반쪽인데 이 뒤로 SS기 못 다니죠. 여기 그래서 이 나무들이요 이쪽에 좀 바짝 심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주를 다 뽑아가지고 이 정도까지 여기 내다가 박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쪽으로 SS기가 다닐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다 물러나야 돼요, 저렇게. 아, 하나씩 조금씩 옆으로 네, 다 가야 조금씩 되는구나. 그러면 여기에 열간 간격이 지금 4m인데 3m 30 정도 요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래도 네. 되거든요. 시나노 골드는 충분합니다. 그럼 약간 밀식되는 거네요? 예, 살짝? 시나노 골드는요 그렇게 돼요. 네. 예, 3m 정도 심으면 되거든요. 우리 과원 중에 여기에 약을 치고 사과 수확할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약은 다른 데보다 더 천천히 꼼꼼히 치거든요. 그래서 이 뒤쪽에는요 거름병, 탄저병 엄청나게 발병했어요. 네. 여기서 제가 제대로 사과를 수확해 보지를 못했어요. 맞아요. 저 중간에는 탐스러운 사과가 많이 열었는데 끝에는 별로 좋은 사과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또 산 쪽이 가까워가지고 여기 해충들이 많아요. 그리고 많이 달리지도 않죠. 많이 달리지도 다른 않아요. 데보다. 왜 그렇죠? 그러냐면 여기는 또 산 그림자 때문에 네, 여기는요, 해도 덜 받고. 일조량이 부족해요. 네네네. 네, 그 그런 전반적으로 게 좀 좋은 사과가 생산되기 어려운 그쪽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을 보시면은 여기에 수세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사과가 많이 달리지 않았어요. 지금 저 나무를 보면은 저게 원래 제식 12년 차인데 상당히 굵죠. 저기 있는 나무 아직 갱신 안 하는 나무인데 네, 여기 네. 나무들이 보면은 네. 상당히 굵어요. 저기 후지예요? 여기 좀 후진데 여기 이쪽을 보시면 여기 다른 데인데 여기도 상당히 여기 굵었거든요. 이 나무들이 굵어요. 그런데 여기 나무를 보시면은 이게 대목인데 여기 대목 부분이 많이 묻혔죠. 네. 여기가 전목 부위거든요. 전목 부위를 자른 건데 이게 대목이에요. 여기에 이제 후지 품종이 있으니까요. 요게 대목이 뭐냐면 M9이에요. 지금 저쪽에 있는 나무들도 보면은 저렇게 대목이 저렇게 많이 묻혀 있죠. 밑에 둥근 부분이 있죠. 저게 M9 대목의 대표적인 현상이 저렇게 돼 있어요. 대성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M26은 조금 날씬하고 M9은 저렇게 두툼합니다. 그런데 심을 때는요, 이 대목을 상당히 노출시켰어요. 그런데도 지금 보면 대목이 거의 다 묻히거나 어떤 거는 묻혀 있어요. 대목이 저렇게 묻히면은 사과 수세가 강해져요. 수세가 강해지면은 어떤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수세가 강해지면 나무가 범무해져요. 무성해진다는 거거든요. 나무가 무성하면요, 과일이 잘 안 달려요. 아, 영양이 다른 데로 가니까. 그거를 영양생장이라고 해요. 과일나무는 지나친 영양생장을 하면 좋지 않아요. 나무가 계속 자라는 걸 영양생장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영양생장을 하면 안 되고 생식생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일이 달려야 되죠. 그런데 나무가 큰 나무는 자꾸 크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과일을 달지 않아요. 지 힘자랑만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사과나무는 과범무하게 키우면 안 돼요. 그리고 수세가 강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뭐 그때는 그런 걸 잘 몰랐어요. 처음 심을 때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고수는 나무를 약하게 키우고 하수는 나무를 강하게 키운다. 오. 그 수세를 강하게 키운다는 거거든요. 그럼 아빠는 하수였네요? 하수죠. 그때는 뭐 하수가 아니라 뭐 최하수죠. 아무도 모르고 나무를 심었으니까. 네. 그때 여기 나무를 심을 때요. 또 잘못한 게 뭐냐면은 이 나무 심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 구덩이 파는 게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 밭을 장만해놓고 이 네. 구덩이를 포크레인으로 팠어요. 네, 그러니까 이 구덩이가 커졌어요. 네. 커진 데다가 나무를 작은 묘목을 심으니까 나무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네. 그 포크레인을 파놓고 그 흙을 넣고 심으니까 실제 20cm 노출해야 되는데 20cm가 안 되고 10cm, 뭐 5cm 되는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 나중에 재식해놓고 보니까 대목이 묻히는 나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 한 150주 정도는 삽을 넣어가지고 흙을 넣고 들어 올렸어요.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그러면은 포크레인 대신 뭘로 팠었어야 되는 거예요? 삽으로 파야 돼요, 반드시. 삽으로? 예.
인력을 불러서 삽으로? 삽으로요. 이중 대목이 있어요. 이중 대목은 이 뿌리 부분이 엄청나게 길어요. 그거는 포크레인을 파도 돼요. 그런데 작은 묘, 여기에 대목에다 바로 뿌리를 받는 작은 묘면은 여기에 뿌리가 굉장히 얕아요. 요 청근성이라 그러거든요. 뿌리가. 그래서 이런 청근성, 요 얇게 이게 뿌리가 퍼지는 이런 작은 묘면은 포크레인을 파면 안 돼요. 반드시 삽으로 파서 이 대목 노출을 20cm 정도는 해줘야 돼요. 그래야 사과나무가 수세가 안정이 돼요. 안 그러면은 수세가 너무 세져 가지고 과일이 잘 달리지 않아요. 여기에 이 부분이 이 토심이 깊어요. 그런 데다가 이게 대목이 많이 묻혔기 때문에 여기는 전부 수세가 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사과가 많이 달리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대목은 두 가지예요. M9하고 M26. 그런데 여기에 제가 M9으로 다 심었는데 M9은 동해에 약해요. 그래서 5년, 6년 돼 가지고 제가 한 해에 50주씩 동해에 걸려서 죽어나갔어요. 3년 동안 한 150주 죽어나갔거든요. 그러고부터는 저는 M9은 심지 않아요. 지금은 전부 갱신할 때 M26으로 심거든요. M26 대목을 심을 때는 더 조심해야 돼요. M26은 M9 대목보다 세력이 더 세요. 그러니까 나무가 더 범무하게 무성하게 자라거든요. 그래서 M26 대목은 노출을 20cm 이상으로 해야 돼요. M9도 뭐 20cm 정도 하면 좋은데 M26은 특히 20cm 이상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수세가 강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에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심었다가 제가 두고 후회하는 게 대목 노출을 제대로 안 했다. 사과나무를 심을 때 정말 중요한 게 대목 노출이거든요. 대목을 많이 노출을 해야 되는 품종이 있고 많이 노출하면 안 되는 품종이 있어요. 많이 노출하면 안 되는 품종은 수세가 약한 품종이에요. 대표적인 게 시나노 골드거든요. 시나노 골드, 홍로 같은 품종은 20cm 노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나무는 10cm 내외로 노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후지는요, 많이 노출해야 되는 품종이에요. 그러니까 후지는 대목이 M9이든 M26이든 20cm 이상 노출한다. 이렇게 알고 그렇게 제식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수세가 세져서 나중에 두고 후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고 제가 후회하는 거 두 가지요. 요약을 하면은 심을 때 가장자리에 반드시 SS기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가장자리 제식할 때 SS기 다닐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심어야 된다. 그리고 후지를 심을 때는 대목 노출을 20cm 정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두 가지를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